어우, 지금 일어나가지고 밥을 먹고 좀 쉬다가 또 작업을 하려고 앉았는데 하고 있어요. 어우, 아우, 한 2시간 전에, 예? 이 작업을 하려고 앉았는데, 이거 키자마자 그냥 막 얼굴에다가 펜탄이라고 수은을 대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얼마나 갖다 때려붓는지 청산가리하고, 청산가리 갖다 때려붓겠어요. 푹 꺼지게. 힘이 쫙 빠지게. 이걸 지금, 현대의학이 국민들을, 현대의학이 인류가 만든 건 세균 감염질환 치료제인 항생제를 만들었죠. 그래서 현대 지금 시민들에게는 바이러스 감염 질환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염증 질환, 만성 질환, 합병증, 희귀병, 암, 난치병, 불치병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질환들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가지고 염증이 발생하면서 그 수치가 점점 올라가면서 모든 질환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100년 전에 이제 항생제 인류가 항생제를 만들면서 세균 이제 모든 인류의 모든 전염병은 세균하고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다음에 모든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면은 그렇게 지금 미디어가 발달이 되면서 그런 게 이제 상식으로 많이들 알고 계셔요. 어. 그래서 지금 현대에는 세균 이제 항생제가 이제 만들어지고 세균 감염 질환이 발생이 돼도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해요. 그리고 이 세균 감염 질환은 사람 대 사람 간에 전염이 되질 않아요. 전염병이 아니에요. 같은 지저분한 환경에서 같은 여러 사람이 감염은 될 수 있어도 사람 대 사람 간에 전염이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세균 감염 질환은 환경이 지저분할 때, 과거에 전쟁을 많이 했을 때, 그 다음에 그 영양분, 전쟁 때문에 우리 먹을 게 없으면은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뭐 시체라든가 불단 이제 모든 도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막 비도 오고 그래서 막 이게 썩으면서 쥐들이 다니면서 막 다니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병원균도 박테리아, 세균하고 바이러스하고 합쳐진 박테리아도 공존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한테 감염이 되는 거지, 질병이 발생이 되는 거지. 이 세균 감염 질환 단독으로만으로는 사람 대 사람 간에 전염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같은 환경이라도 모든 사람한테 똑같이 감염이 되질 않아요. 그런 질병이 일어나질 않아요. 즉 감염력하고 전염력이 약해요. 세균 이 바이러스 질환은. 예? 그래서 질병 발생률도 매우 적고요. 그런데 바이러스는 그렇지 않아요. 감염력도 강하고 전염력도 강하고 사람 대 사람이 사람 이거 말을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다 써요. 사람 대 사람 간의 전염 그다음에 감염은 그 사람의 질병이 전염이 돼서 감염병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질병이 똑같이 유발되는 걸 감염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균은 그렇지 않은데 바이러스는 사람 대 사람 간의 전염력이 강하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질병이 고스란히 복제가 돼요. 이게 바이러스의 이제 복제 물질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데 바이러스 유전자 복제 물질이라고 이 말 못하게 펜타를 써요. 바이러스 유전자 복제 물질 발음 못하게 하려고 펜타닐 써요. 리을자 들어가면은 펜타닐 쏘는 거예요. 바이러스 유전자 복제 물질 때문에 그러는데, 세균은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유전자라든가, 그거를 똑같이 복제시키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전염력하고 감염력이 낮아요. 없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100년 전에 항생제가 개발이 됐는데 이거는 세균 감염 질환이건 치료제거든요. 세균 감염 질환 치료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경도 많이 좋아졌죠. 요즘은 전시처럼 옛날처럼 지저분한 환경이라든가 옛날에 중세나 우리나라는 안 그랬지만 근대까지만 해도 근래까지만 해도 중국이나 인도 같은 데는 길바닥에다 똥을 싸요.
걔네는 서로 얼굴 보면서 구덩이 파놓고. 우리나라는 조선시대도 그러진 않았죠. 응? 하여튼 그러한 옛날 사람들은 그 유럽 사람들도 그 정원이라고 있죠. 거기 똥 싸던 데예요. 그 걸음 삼아서 꽃 키우고 거기 나가서 똥 싸고 들어오고 길바닥에다 똥 싸고. 예?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이 많았던 거예요. 뭐 세균 질환, 예? 그다음에 바이러스 질환이. 그래서 이제 전염병으로 인류가 100년 전에 이제 세균 감염병 치료제인 항생제를 만들어지기 전에는 인류의 수명이 4, 50년밖에 안 됐었어요. 그 이전에는 뭐 더 짧았고, 그 다음에 100년 전 항생제가 만들어지기 100년 전에는 지금 인구수의 10분, 몇십 분의 1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항생제가 만들어지면서 이 세균 감염 질환이 치료가 되고, 환경이 발전하면서 깨끗해지면서 이제 그 세균 감염 질환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거의 99.99%가 발생이 안 되고,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전염이 안 되고 다른 사람한테, 또 발생 환자가 있다 하더라도 항생제가 있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세균 감염 질환은 이제 정복이 됐다라고 보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질환들, 염증 질환, 만성 질환, 합병증, 암, 희귀병, 이런 질환들이 모두 이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디어에 보면은 그 모든 질환들의 원인이 세균하고 바이러스라고 나오잖아요. 예? 저 중학교 때 또 그렇게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그런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세균은 이제 존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세균, 우리가 생활하면서 아무리 들어와도 세균 감염 질환은 일어나지 않아요. 면역력이 정상이거나 이하다 하더라도 정상 밑에 면역력을, 정상 이하의 면역력을 갖고 있고, 환경이 아무리 좀 지저분하다 하더라도 세균 감염 질환에 쉽게 걸리지 않아요. 사람은. 예? 세상이 그렇게, 예?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지는 않죠. 응? 근데 이제 질병이 있어가지고 먹지도 못하고 뭐 그런 또 이제 가족들이 있죠. 부모가 없다라든가 어린아이들끼리 생활을 한다라든가, 집안에 뭐 태어날 때부터 뭐 벽에 빽빽하게 곰팡이 쓴 집, 이런 집, 그런 데서 살면서 영양도 보충이 안 되고 그런 환경에 몇십 년 노출이 돼 있고, 어린아이라 면역력이 낮고 다른 질병도 있고, 이런 이제 환경에서는 세균 질환이, 감염 질환이 발생을 해요. 네? 특별한 환경이죠. 그 요즘 환경에서 웬만해서는 그런 이제 환경에 노출되기가, 일부러 만들어도 그런 환경을 이제 만들기가 힘들죠. 그래서 거의 세균 감염 질환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99.9%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세균하고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질병이 왔다라고 우리가 배웠고, 우리 미디어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도 모든 암도 그렇고 고혈압, 당뇨도 그렇고 모두 바이러스, 세균 때문에 온다라고, 우리가 염증이 발생해서 온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현재 일어나는 질병은 바이러스 때문에 온다라는 거예요. 세균은 이미 정복이 된 거예요. 응? 응? 현대인들에겐. 응? 치료제도 있고 항생제. 그래서 사실 이제 현실로 들어오면은, 이제 과거를 얘기한 거고, 현실로 들어오면은 우리도 여기 자료들 보면 암도 그렇고 뭐 고혈압, 당뇨도 그렇고 세균,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염증이 유발돼서 그 질병들이 발생한다라고 모두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세균은 이제 정복이 됐고 바이러스 때문에 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100% 거의 99.99%가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오는 거고,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염증이 일어나고 염증 질환, 만성 질환, 암, 희귀병, 불치병으로 악화가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현대의학은 이 의사들이 염증 질환이 일어났을 때 세균하고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염증 질환이 똑같이 일어나고, 만성 질환, 암, 희귀병이 똑같이 일어나요. 거의 비슷해요. 세균 감염병하고 바이러스 감염병하고. 그래서 이 구분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염증 질환이 일어난 환자들한테 이 현대의학은 무조건적으로 바이러스 치료제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죠. 인류는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켰다. 이렇게 배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생제를 이제 투약을 하는 거예요, 치료로.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은 주위에서 가끔 가다 이제 염증 질환이나 만성 질환 이런 거 있을 때 완치됐다라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이제 세균 감염 때문에 일어났던 환자들이에요. 그런 세균 감염 질환은 항생제로 치료가 되는데, 이제 대부분의 99.9% 환자들은 치료가 안 되고 만성 질환, 합병증, 암, 희귀병으로 이제 악화가 되는 거예요. 응? 그거는 이제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일어나는 질환이 악화가 되는 건데, 현대의학은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항생제로 치료를 하고, 이제 정당한 치료를 하는 척 위장을 하고 항생제로 계속 과다 복용을 시키죠, 항생제. 그래서 우리 뉴스에 보면은 항생제 과다 투약이라는 게 항상 논란이 일고 있죠. 왜 현대의학이 모든 환자들에게 항생제를 투약을 하느냐, 또 과다하게 오남용을 하느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죠. 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대의학이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으로 일어나는 모든 질환들을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치료를 하는 척은 해야 되잖아요. 가진 것은 항생제밖에 없고. 그러니까 항생제도 여러 가지 메이커를 가지고 비슷비슷한 항생제들이 많아요. 강도도 다르고. 응? 그러나 주성분은 똑같아요. 세균 감염 질환 치료제예요. 그 여러 가지 항생제의 메이커가 바뀐 거를 계속 다르게 다른 약인 것처럼 처방을 하고, 이름이 바뀌니까. 그리고 용량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런데 이제 바이러스 세균 감염 치료제는 치료가 되고, 3개월, 법적으로 3개월, 학술적으로 3개월 치료가 되면 3개월 치료를 할 수 있어요, 항생제로. 그러면은 세균 감염 질병은 치료가 되는데, 바이러스 감염 질환은 치료가 안 되고 만성 염증 질환으로 악화가 되는 거예요.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서. 말 그대로 만성적으로 염증이 치료가 안 되는 질환이다. 그래서 만성 염증 질환이라고 기록을 하고, 의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는, 이제 환자 시민들에게는 만성 질환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리고 그 환자들은 질병관리청에 바이러스 감염자로 등록을 해요. 네? 염증 치료제로 3개월 동안 치료를 했는데 완치가 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모두 염증 질환자고, 만성 질환자고, 암이고, 희귀병이고, 합병증이고, 불치병이고, 난치병이고, 가족력이고, 유전병이고, 전부 바이러스 질환자로 등록을 해요. 네? 그게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염증이 유발돼서 염증 질환, 만성 질환, 암, 희귀병, 불치병, 난치병으로 이렇게 악화가 되는 거거든요. 항생제로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현대의학은 WHO하고 보건복지부는 뭐라고 발표를 하느냐. 지금 현대인들에게 모두 일어나는 고혈압, 수면장애,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 암, 희귀병 등, 여기 지금 똑같은 얘기죠. 수면장애, 염증질환이에요.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이에요. 암, 희귀병, 이거 희귀병 암이에요. 합병증, 불치병, 죽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다. 감염됐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민들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염증이 유발돼서, 급성 노화가 유발돼서, 피부고 뭐고, 우리 연예인들 보면은 갑자기 사람들이 몇 개월 만에 보면은, 내가 아는 연예인인데 갑자기 막 노화되고 얼굴을 형태를 못 알아볼 정도로 다른 사람처럼 변해 있죠. 뭐 성형수술도 많이 하지만 그거를 이제 배제하더라도 완전히 다른 얼굴이 못 알아볼 정도로 많이 변해요, 요즘은. 이게 바로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염증 때문에 일어나는 급성 노화하고 근손실 때문에 얼굴을 알아보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WHO하고 보건복지부가 뭐라고 발표를 하느냐. 머리통도 이뻐했어요. 수은하고, 펜타닐 경련제를 손에다 도포시키고요. 뭐라고 발표를 하느냐. 모든 고혈압, 당뇨, 관절염, 암, 희귀병 등 모든 질환은 바이러스 때문에 발생을 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염증이 유발돼서 사람들이 급성 노화와 20년 이상의 수면 단축이 발생한다라고 보건복지부하고 WHO가 발표를 한 내용이에요. 즉, 급성 노화 20년 이상, 급성 노화가 돼서 20년 이상 수면 단축이 된다라는 것, 고혈압, 당뇨, 관절염, 암, 희귀병으로
20년 이상 젊은 나이에 죽는다는 얘기예요. 불치병으로. 불치병이란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 응? 네? 그래서 즉 그 발표는 무슨 뜻이냐? 모든 질환자는 바이러스 질환이다. 그리고 빨리 죽는다. 일찍. 제 수명을 다 살지 못하고. 이 얘기예요. 응?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모든 질환은 바이러스 세균의 감염 때문에 염증이 유발돼서 발생한다라고 여러분들이 항상 미디어로 많이 보고 있잖아요. 뉴스로. 응? 사실이에요. 중학교 때도 그렇게 가르쳐. 응? 짧게 가르치죠. 응? 생물 시간인가? 짧게 가르쳐요. 응? 사회 시간인가? 사회 시간에 아마 가르칠 것 같아요. 모든 질환은 세균하고 바이러스 때문에 오는데 항생제 이제 교육하면서 그걸 가르쳐요. 항생제가 개발되면서 그 전에는 3, 40년밖에 안 됐다 수명이 분명히 배웠어요. 응? 그런데 항생제가 개발되고 이 환경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세균 감염 질환은 거의 발생을 하지 않고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배웠어요. 응? 그렇게 배웠고 현대의학이나 논문으로도 발표를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WHO가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 더 이제 나아가서 이제 모든 질환자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염증 질환자들을 항생제로 3개월간 치료를 했는데 치료가 되지 않는 염증 질환자부터 만성질환, 암, 희귀병, 합병증, 예? 불치병까지 모든 질환자들을 바이러스 감염자로 법적으로 등록을 하고 있어요. 의료인들이. 예?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러한 자료를 제가 지금 이걸 정리를 하고 있어요. 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와 아까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그리고 이제 이 감염자들을 왜 등록을 하느냐? 이게 표본조사라고 해가지고 감염병 예방법에 등록을 해서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개인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장에게 넘겨줘요. 현재는. 예? 그래서 미리 치료한다라면서 심리치료, 시민들을 시켜서 집단 괴롭힘, 외부 치료, 신경작용제, 보이지 않는 수증기 가스 형태의 신경작용제 화학무기로 고문을 해서 자살, 사고사, 질병사로 위장해서 죽이고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사기 사건으로 위장해서 재산을 뺏고 죽이거든요. 이 법은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을 이용해서 국민들을 죽이는데 방역이라고. 이 세 가지 법은 히틀러가 만든 법이에요. 그리고 이 학술, 심리치료, 외부치료는 나치하고 731 정신과 의사들이 만든 거예요. 정신과 의사들이 나치들이 뭐라고 정신과 의사들이 나치즘이 왜 일어났느냐? 정신과 의사들이 전쟁을 하면서 아래아 민족만 오라고 나머지 민족은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여야 된다. 응?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이거 나치 구호죠. 전체주의. 이거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똑같이 하고 있죠. 방역이다.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해라. 응? 그래서 이제 집단 괴롭힘하고 치료로 이제 단어가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재산을 빼앗고 죽이죠. 응?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자타에게 해를 가하는 정신질환, 자타에게 해를 가하는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네.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기 위해서 자타에게 해를 가하는 정신질환으로 만드는 거예요. 신경작용제 쏴가지고. 응? 그게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일이에요. 잡이에요. 어? 그래서 방역을 옛날 나치 731도 방역을 정신과 의사들이 했죠. 어? 현재도 방역을 정신과 의사들이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정신과 의사들이 방역하는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아니잖아요. 예? 근데 왜 방역을 정신과 의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합니까? 예? 그들 학술이 응? 응? 감염자들을, 질병자들을 정신질환, 신경작용제, 집단괴롭힘으로 정신질환자로 모함해가지고 코드를 매겨서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재산을 뺏고 죽이는 일이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네? 대단한 일이죠. 응? 응? 결국엔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가지고 국민들을 염증질환, 만성질환, 암, 희귀병, 합병증으로 악화되는 국민들에게 의료인들이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염증 질환은 현대인의 고질병이다.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질병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염증이 그래서 유발하는 것이다.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염증 질환에서 만성 질환으로 악화되면은 뭐라고 합니까? 또 이거는 환자가 스트레스 관리, 식사 관리 잘못해서 염증 수치가
올라가면서 만성질환으로 된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죠. 그래 놓고 그들은 질병관리청에 바이러스 감염자로 등록을 해요. 어? 아니 환자가 스트레스 관리를 잘못해서 염증이 일어났는데 왜 바이러스 감염자로 등록을 합니까?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거를 감염 때문에 질병이 우리가 초중고등학교 때 배운 사실대로 바이러스 감염 세균하고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질병이 오고 세균은 정복이 됐어요. 세균 감염 질병은 세균 말을 못하게 계속 수은을 쌓여 얼굴에 뺀다이라고. 세균 감염 질환은 정복이 됐어요. 거의 99.9%가. 예? 그런데 바이러스 나머지는 바이러스 질환인데 질환자들인데 왜 바이러스 질환이라고 얘기를 안 하느냐? 국민들에게 환자가 스트레스 관리를 잘못해서라고 해야만이 에? 자신들의 의료인들의 의무, 응? 바이러스 질환을 치료 못하는 책임 이걸 회피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염증 질환, 만성 질환, 합병증, 불치병이 왔다라는 걸 몰라야만이 국민들에게 항생제로 계속 정당한 치료를 하면서 의료인들이 어? 돈을 강탈할 거 아니에요, 재산을. 어? 어? 그리고 환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만성질환은 환자들이 스트레스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염증 수치가 올라가서. 그 다음에 이제 합병증, 암이 오면은 가족력 때문입니다. 가족력이라는 거는 바이러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전자 물질 때문에 바이러스 유전자 물질 때문에 아버지 부모가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일어난 질병이 자식에게도 그 유전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면은 그 만약에 아버지가 위암이 걸렸다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자식한테 감염이 돼요. 응? 바이러스 유전자가 위암을 일으킨 바이러스가 자식한테 감염이 되면은 그 바이러스는 바이러스 유전자 물질 때문에 말을 못하게 하려고 발음 못하게 하려고 계속 써요. 유전자 물질 때문에 그 자식의 위를 찾아가지고 똑같이 아버지와 똑같은 위암을 일으켜요. 예? 그게 바이러스 유전자 물질인데 세균에는 없는 이걸 감염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염증질환, 만성질환, 암, 희귀병, 불치병이 전부 감염병인 거예요. 그래서 감염병자로 질병관리청에 전부 등록을 하는 거고요. 현대의학이 의사와 병원이. 예? 그래놓고 환자들에게는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환자들 잘못이다. 가족력이다. 그 다음에 유전병이다. 암, 희귀병으로 가면 이제 유전병이라고 구랄 까죠. 왜냐하면 바이러스 아버지의 간에 세포를 감염시킨 바이러스 감염이 돼가지고 아버지 간의 세포가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파괴를 시킨단 말이에요. 바이러스가 세포를 파괴시켜요. 그러면은 아버지 간의 세포의 유전자가 변형이 될 거 아닙니까? 파괴를 당하니까. 그 바이러스가 똑같이 자식한테 전염이 돼가지고 간의 세포를 또 파괴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를 간의 세포를 파괴시킨 바이러스하고 자식의 간의 세포를 파괴시킨 바이러스하고 똑같은 바이러스예요. 가족이니까 감염이 됐다는 얘기예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응? 그러면은 그 원인은 바이러스 유전자 물질 때문인데 복제 물질 때문인데 의료인들은 그걸 감추는 거예요.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라는 걸 감춰야만이 자신들이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으니까 바이러스 질환이라는 걸 알리면은 우리는 치료제가 없다. 항생제밖에 없다.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모든 질환이 일어난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근데 왜 치료를 못하냐 그럴 거 아닙니까 환자들이. 왜 치료를 못해서 염증 질환하고 만성 질환, 합병증, 희귀병으로 불치병으로 악화돼서 죽느냐 따질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항생제밖에 없어서 응? 바이러스 질환은 치료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정상인데 그걸 안 하는 거죠. 모든 질환자들을 바이러스 감염 질환자로 질병관리청에 등록은 하면서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응? 당신은 응? 염증 질환은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염증이 발생한다. 응? 이렇게 밑밥을 깔아놓는 거예요. WHO가 매뉴얼로. 응? 밑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스트레스 때문에 염증이 유발되는 게 아니고 바이러스 때문에 염증이 유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인류에게 질병을 일으켰던 건 세균하고 바이러스였어요. 근데 세균 감염 질병은 모두 정복이 되니까 이제 염증이 일어나는 원인은 바이러스예요. 그런데 그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때문이다. 이게 얼마나 비열합니까? 개만도 못한 짓거리죠. 그래 놓고 진짜 염증 질환이 온 사람한테는 환자가 스트레스 관리, 건강 관리, 식사 관리 잘못해서 그렇다. 불알 까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 수치가 올라갔다. 아니에요. 분명히 이들은 염증 질환, 만성 질환 환자들은 바이러스 감염자로 등록을 해요. 그런데 그럼 불알 까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예? 왜?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러면 치료 못하는 게 들통이 나니까. 악화돼서 계속 죽잖아요. 사람들이 아프고. 그럼 모두 의료인들의 책임이 되잖아요. 그리고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에요. 과거 인류는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서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켰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방역이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방역이라고 재산을 빼앗고 죽이고 있는데, 이것이 정신건강의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WHO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전 인류의 의료인들이 지난 100년간 인류를 속이고 감춰왔던 비밀이에요. 예? 이렇게 속여온 거예요. 예? 모든 자신들이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서 치료를 못한 것을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바이러스 질환이라는 걸 감추고 그 모든 환자들을 바이러스 감염자로 등록을 해놓고 속인 거예요. 당신이 스트레스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염증이 유발하는 것이다 라고 속여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유전병이라는 건 방금 제가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바이러스 유전자 물질 때문에 아버지의 간하고 저의 간에, 예를 들어 자식의 간에 똑같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세포가 파괴된 거예요. 그거만을 갖다 놓고 환자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버지 유전자하고 당신의 유전자하고 변형이 됐다, 파괴가 됐다, 똑같이. 이건 유전이라서 그렇다라고 가족력 유전병이라고 구라를 까는 거예요. 유전병이 아니고 아버지가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파괴된 그 유전자, 세포가 파괴된 유전자하고 그 바이러스가 또 자식한테 감염돼서 그 똑같이 세포가 파괴된 그 파괴된 사실만 보여주고 속이는 거죠. 당연히 유전병, 가족력이라고 하는 질병들은 당연히 바이러스 감염 질환으로 이들이 또 등록을 하죠. 응? 끊임없이 속여온 거예요, 인류를. 응? 응? 이런 식으로 계속 뒤통수를 까온 거예요. 응? 국민들이 이 바이러스에 관해서 정확히 모른다라는 사실 때문에 요 모르는 사실을 이용을 해가지고 국민들을 속여온 거예요. 우리가 중학교 때 분명히 배웠어요. 인류의 모든 질병은 바이러스하고 세균 때문에 질병이 일어나고, 염증 질환, 만성 질환을 비롯한 모든 질병이. 그 다음에 항생제가 100년 전에 만들어지면서 세균 감염 질환은 99.9% 이상이 모두 해결됐다. 그럼 나머지는 바이러스 때문에 오는 거예요. 현재 모든 질환자들을 바이러스 감염자로 등록이 돼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나치즘 화학무기로 재산을 빼앗고 죽이고 있는데 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거 아니라고 하면 정신병자죠. 예? 의뢰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 놓고 속이는 거예요. 자신들이 치료를 못하는 걸 감추고,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서 항생제로, 여러 가지 이름의 항생제로 치료를 하는 척 계속 거짓말을 하면서 또 다른 항생제로 또 치료하고 강하게 투약을 하고 이름만 바꿔서. 그래서 현대의학이 항생제 오남용이라고 모든 질환에 왜 현대의학에 항생제를 계속 투약을 하느냐. 3개월 이상 투약을 하면 안 돼요, 항생제는. 그리고 법적으로 3개월 이상 투약을 해서 치료가 안 되는 사람을 전부 바이러스 질환자로 등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계속 만성질환에서도 식이병, 암에도 계속 항생제를 투약을 해요. 왜? 가진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 치료는 대증치료라고 해가지고
열 나면 열 가라앉혀요. 해열제. 어? 그 다음에 통증 일어나면 통증 완화제. 예? 예? 그걸 대증 치료라고 그래요. 어? 즉 통증을 어? 줄여주는 치료죠. 그거는 질병의 원인 치료가 아니에요. 그냥 대증 치료. 그리고 통증을 줄여 고통을 줄여주는 치료지. 어? 원인을 치료해주는 치료가 아니에요. 그리고 항생제도 바이러스 질환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염증 질환이 만성 질환이 되고 합병증이 되고 암이 되고 희귀병 불치병으로 죽어가는 것이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모든 질환자들을 방역이라고 죽이고 있는 거죠. 사회안전을 지킨다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감염시키기 전에 제거해야 된다면서 응? 이런 짓을 하면서 국민들을 속이는 거예요. 응? 가족력이다. 어? 환자가 스트레스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 유전병이다. 응? 거기에서 이제 또 난치병으로 가면은 난치병이 뭡니까? 현대의학으로 치료하기 힘든 병. 당연하죠. 응? 난치병만 현대의학이 치료하기 힘든 병입니까? 염증 질환에서 만성 질환으로 악화될 땐 뭐 했어요? 치료되지 않는 항생제로 치료하는 척만 했지 환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환자들에게 계속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에? 에? 당신이 식사관리,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염증이 유발돼서 만성질환으로 악화된 것이고 합병증, 암, 희귀병은 아버지하고 자식의 유전병이다. 이렇게 구랄 까운 거예요.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응? 응? 장기의 세포가 변형된 거를 그렇게 구랄 깐 거예요. 응? 이게 얼마나 잔악하고 비열한 일입니까? 응? 응? 그러한 지금 엄청난 자료를 제가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일어나서 이제 밥 먹고 작업을 하려고 딱 앉아서 이거 키니까 훈하고 펜타닐을 대구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한 2시 반 정도 께 그랬어요. 어? 5월 30일 2시 반 정도예요. 얼굴에다가 이 글씨를 못 보게 펜타닐 이빨 갖다 때려 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글씨를 헷갈려가지고 읽지를 못한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한참 찾았는데 이게 어디 있나 지금 한참 찾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조금 약이 약해져가지고 보니까는 제가 지금 작업했던 작업 내용을 찾았어요. 여기 있는데도 제가 아까 읽질 못하니까 펜타닐 막 구토제하고 쏘니까 얼굴에 수은하고 예? 이렇게 고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엄청난 사실을 인류에게 알리는 걸 막으려고 예? 이렇게 고문을 가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쏘고 있어요, 지금. 응? 3시간 이상을 예? 수은하고 펜타닐 이빨에 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수건으로 머리하고 얼굴을 계속 이렇게 문지르면서 예? 예? 간신히 찾은 거예요, 지금. 이거 제가 어제 작업해 놓은 거 이거 찾는 것도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찾는 것도 못 찾을 정도로 화학물을 쏘고 있어요. 예? 미친 사이코 나치 새끼들이죠.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현대의학이 예? 우리가 이제 뭐 엄청난 큰 사건들을 여기 사기 사건들을 많이 보잖아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나라에서 또 큰 사건이 뭐 있습니까? 옛날에 뭐몇 3천억 3천조를 뭐 이렇게 저거 뭡니까 그 무슨 피라미드 이런 걸로 3천조를 뭐 사기친 사람들도 있죠. 중국에서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인가 외국에서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아 이게 역사상 가장 큰 인류 사기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건 사기도 아니에요. 응? 100년간 항생제 하나만 믿고 응? 바이러스 감염 질환 모든 질환자들을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온 질환자들을 항생제로 정당한 치료를 하는 척하면서 그 환자들하고 가족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의료인들이 의사들이 가스라이팅이죠. 바이러스 때문에 염증이 유발되고 질병이 만성질환, 암이 희귀병으로 불치병으로 악화되는 걸 당신이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그래. 가족력이야. 아버지 이 유전자 지금 똑같은 거 봐봐. 아버지하고 당신이 유전병이야. 이렇게 구라를 쳐온 거예요. 그게 바이러스의 특성인데. 에?
그 바이러스 특성이 바이러스 복제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데, 제가 지금 이 영상에서 바이러스 복제 물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 얘기하니까 이걸 말 못하게 복제 물질 할 때마다 펜타닐 쏴서 발음 못하게 만드는 꼬라지 보십시오. 의료인들의. 에? 끝까지 이들은 반성이라는 게 없어요. 에? 이 작업, 이 자료조차 찾지 못하게, 이거 딱 앉아가지고 작업하려고 딱 찾으니까 찾지 못하게 구토제, 수은, 펜타닐 쏴가지고 글씨조차 못 읽게 해서 이거 못 찾게 만들고, 영상으로 이 사실을 지금 기록하기 위해서 찍으니까 바이러스 복제 물질이라는 걸 발음을 못하게 구토제를 입에다 계속 쏴요. 펜타닐하고. 사이코패스 새끼들이죠. 끝까지. 특히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지금 방역이라고 전 인류를 죽이고 있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난 100년간 인류를 이렇게 속여온 거예요. 이것은 인류 전체를 속이고 인류 전체를 배신하고 자신들이 치료제가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서 치료를 못하는 의료인들이 의무와 책임을 못하는 사실을 감추고, 이게 바이러스 때문에 오는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세균 감염 질환을 치료하는 거는 현대의학이 이룬 성과죠. 그러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서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오는 현대인의 모든 질환은 바이러스 질환이고 치료를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정당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왜? 항생제로는 이제 세균 감염 질환 환자들은 이제 발생도 거의 안 할 뿐더러 항생제, 그냥 사거리 항생제로도 다 치료가 되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의료인들한테. 그렇잖아요. 염증 질환 단계부터 3개월만 항생제 처방하면 치료가 다 되는데, 세균 감염 질환들은. 에? 그럼 나머지 돈벌이가 뭐가 있을까요? 바이러스 감염 질환, 염증 질환, 만성 질환, 합병증, 암, 희귀병, 불치병, 난치병 아니면 의료인들이 뭐 먹고 살아요? 에? 그러니까 거짓말 한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에? 당신이 환자가 스트레스 관리,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그래, 유전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환자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묘하죠. 설문을 하죠, 의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째로 모든 질환이 세균하고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이 돼가지고 염증이 일어나면서 발병한다라는 건 이제 인류의 상식이에요. 뉴스고 뭐고 그런 발표는 너무 허다해요. 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환자가 돼가지고 병원 가보세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돼서 일어난 질환이라고 어떤 의사가 한마디라도 하는 거 봤어요? 안 하죠. 당신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돼서 염증질환, 만성질환, 암, 희귀병이 온 거예요. 얘기 안 하죠. 여러분들 자료 찾아보세요. 자료 찾을 게 뭐 있어요? 이미 다 알고 계시지. 암이고 희귀병이고 고혈압, 당뇨 전부 세균하고 바이러스 때문에 감염돼서 온다라는 건 이제 상식인데, 왜 환자들에게는 의료인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해주냔 말이에요. 에? 항생제로 세균으로 감염돼서 온 질환은 치료가 되고, 나머지 치료가 안 되고 만성질환, 합병증, 희귀병, 암, 불치병으로 악화되는 것은 바이러스 질환입니다라고 왜 사실을 얘기를 안 해주냔 말이에요. 사실을 얘기하면은 자신들이 치료를 못하는 게 들통이 나고, 그러면 환자들이 거기서 치료를 안 받겠죠, 의료인들에게. 의료인 취급을 받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치료를 못하는데 무슨 의료인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러스 감염 질환인 걸 환자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춰야 되고, 항생제, 치료가 안 되는 항생제로 정당한 치료를 하는 척 하면서, 근데 어차피 치료는 안 되잖아요. 그거를 환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네가 스트레스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 건강 관리, 스트레스 관리, 이미 스트레스 관리라는 거는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때문에 염증 질환, 만성 질환이 염증이 일어나서 만성 질환, 염증 질환이 발생한다라고 WHO가 전 세계 곳곳에다가 미디어를 통해서 그게 진실인 것처럼 퍼뜨려 놔서 아이들도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전부. 모든 질병이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게 퍼뜨려 놓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인류 대사기극이에요. 100년간 WHO 의원들이 합쳐가지고 그걸 매뉴얼로 만들어가지고, 예? 사회에 그렇게 WHO가 퍼뜨려 놓고 얘기를 그렇게 믿게 일차적으로 만들어 놓고 병원에 오면은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에 의해서 질병이 일어난 건데 그 얘기는 안 하고 전부 환자들한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당신이 보세요. 당신이 스트레스 관리, 식사 관리, 운동 관리를 잘못해서 그래. 자, 세 가지에 안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일 안 하고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일 안 해도 가정에서 내가 스트레스 안 받아도 아들이 무슨 일이 생길 수 있고 부모가 무슨 일이 생길 수 있고요. 네? 오늘은 또 안 일어나더라도 내일이라도 뭐 교통사고라도 누가 당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일만 일어나더라도 병원 의사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악화됩니다. 요지랄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인간이 살면서 당연히 겪어야 될 일이지. 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사람은 인류에게 단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냐? 모든 질환 환자가 말 못하게 하려고 펜타닐 써놓은 거죠. 스트레스 때문에 모든 질환이 오고 모든 질환자가 스트레스 때문에 자기가 관리 못해서 아픈 줄 알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게. 그뿐입니까? 식사 관리 잘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암 환자, 당뇨 환자도 식사 어떻게 합니까? 뭐 병아리 콩부터 시작해서 뭐 된장 일본 그거 뭡니까? 그 청국장 그거 그런 거나 먹어야 되고 풀이나 먹어야 되고. 예? 뭐 스님이에요? 예? 스트레스? 우리 할머니들 보세요. 6.25 전쟁 때 연합군하고 중공군이 이렇게 침략하면서 대한민국 부산에서 서울까지 몇 번을 왕복하면서 피난을 다녔어요. 살기 위해서. 그 와중에 가족들이 피난을 하는 와중에 폭탄이 터져가지고 할아버지, 남편, 자식이 폭탄에 맞아가지고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걸 쳐다보고도 살아남아서, 에? 지금 우리를 낳고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킨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발전시켜가지고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예? 아니 현대인이 얼마나 편합니까? 예? 그럼 뭐 계속 누워있으란 얘기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 또 그건 안 되나 봐요. 운동 관리하래요. 그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운동은 스트레스 아닙니까? 운동하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인데요. 예? 스트레스 때문에 운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뭡니까? 전부 거짓말인 거예요. 그리고 인류가 이 정도가 스트레스면은 인류는 벌써 1만 년 전에 다 죽었어야 돼요. 스트레스 때문에. 예? 10명에서 10명에서 산만한 공룡 잡아먹고 그러고 살아남은 거예요. 인류가. 전쟁이요? 여러분도 과거 전쟁하는 거 못 봤어요? 예? 여자들 여기 행주 여기 대교 그 서울 경기도 가면은 유명하잖아요. 행주대첩. 이 치마에다가 돌멩이 담아가지고 던지고 기름 끓여가지고 갖다 부어가지고 성에 못 올라오게 일본 놈들. 그거 다 보고 서로 죽이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다 보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끙끙 앓다가 죽었나요? 아니에요. 옛날 시골 분들 보세요. 죽기 전날까지 밤에다 죽어요. 예? 스트레스 때문에 질병 온다고요? 개 사기꾼 새끼들이죠. 예? 그래서 사람의 스트레스를 지금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는 스트레스 축에도 못 껴요. 예? 예? 인류가 그동안 겪어온 역사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게 지금 스트레스 때문에 모든 질병이 와서 죽어야 된다면 인류는 1만 년 전에 다 멸종했어야 돼요. 네? 스트레스 때문에라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운동 관리, 뭐 식사 관리, 뭐 스님이에요? 네? 저 보세요, 저 맨날 자
과자 먹고 여기 저 보세요 여기. 어? 자 인스턴트 먹고, 예? 과자 까먹고, 예? 캔커피 마시고, 이거 가짜 오렌지 주스, 응? 가짜 오렌지 주스, 오렌지 함량도 낮은 거 저거, 향료로 만든 거, 저런 거 먹고 살아요 저. 응? 잠깐만요. 머리통에다가 펜타닐을 이빨 쏘고 있어요 지금. 머리통에다 펜타닐을 이빨 쏘고 있어요. 청산가리 쏘고 힘들게 만들어 놓고 또 펜타닐 이빨 쏘는 거예요. 흥분하게. 미친 새끼들, 사이코 새끼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 보시다시피 저 뭐 김치 먹는 거, 김치 저기 인터넷에 시켜 먹고 이거 먹고 이렇게 라면 먹고, 이렇게 살아도 뭐 간혹 식당에서 밥도 먹고 내가 또 끓여 먹기도 하지요. 그다음에 일 가면은 또 식당에서 먹고. 응? 그러지만 저는 이런 걸 전혀 가리질 않아요. 담배도 펴요. 가끔 술도 마시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1년 전에 저기 뭐야 건강검진 결과표 보셨잖아요. 아무 질병조차 없고 고혈압, 당뇨는커녕 염증 수치 제로예요. 제가 나이가 54인데 작년에 검사 받았는데 심혈관계 나이가 44살로 나왔어요. 염증 수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한 달 전에도 여기 노가다 뛰러 가는데 거기서 또 건강검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라고 나왔어요. 예? 응? 이래야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정상인 거예요. 예? 뭐 스트레스 때문에 뭐 운동, 뭐 건강 관리, 뭐 식사 조절 안 해서 뭐 염증이 오고, 만성 질환, 희귀병, 암이 온다고요? 개소리예요. 예.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그렇게 거짓말을 해야만이 환자들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염증 질환에서 치료가 안 되고 의료인들은 항생제로 치료되지도 않는 항생제로, 바이러스 감염 질환 치료제가 아닌 세균 감염 질환 치료제인 항생제로 오남용까지 하면서 계속 치료하는 척 한단 말이에요. 정당한 치료하는 척 환자들을. 그럼 환자들은 따지잖아요. 아니 당신 의사 양반, 아니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치료를 받고 있는, 지금 6개월째 치료를 받는데 왜 만성 질환으로 악화가 되고 치료가 안 되는 거야? 따질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 많죠. 대부분이 그래요. 거기에 이제 대응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뭐라고 대응하냐? 아이고 선생님 담배 피세요? 일단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담배 피세요? 자식은 몇 명이세요? 장가 갔나요? 담배 피세요? 뭐? 약 좋아하세요? 고기 좋아하세요? 거기에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전체에. 운동 몇 시간씩 하세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왜 그러고 살아야 돼요? 왜? 안 그러고도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게 정상이지. 예? 거기에 다 걸린단 말이죠. 스트레스 관리, 식사 관리, 건강 관리에. 안 걸리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스님도 이건 걸려요. 스님은 스트레스 안 받아요? 기도해야 되는데. 예? 다 걸려요. 이건 하나님도 걸려요. 예? 예수님도 걸리고 이 안에는. 예? 예수님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습니까? 사람들 구하기 위해서. 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부처님이 얼마나 운동을 안 합니까? 앉아가지고 계속 명상만 하시고. 사람은요 그렇게 쉽게 질병이 오는 게 아니에요. 원인은 세균하고 바이러스예요. 주 원인은. 물론 그런 뭐 식사 관리나 운동 관리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해요. 근데 2차 문제예요. 인체는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에서 질병이 오는데, 염증이 유발되고 질병이 발생하는 99.99999%의 원인은 세균하고 바이러스고, 나머지 0. 몇몇몇몇 프로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건강 관리, 뭐 스트레스 관리, 식사 관리 이런 게 필요하죠.
이거를 관리했을 때 조금 나아지는 게 느껴져요. 이 컨디션 상으로. 그러나 아무리 죽도록 관리를 해봤자 평생 어차피 만성질환, 암, 희귀병이 오는 거는 똑같아요. 예? 왜 그러느냐? 주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이란 얘기예요. 나머지는 아무리 관리해도 소용이 없단 얘기예요. 잠깐은 좋아지는 것 같아도 반짝, 잠깐 조금. 예? 여러분들 당뇨 환자들 보세요. 식사 관리, 운동 관리 막 하루에 몇만 번씩 막 뛰어다니고 당뇨 이빨 걸려가지고 뭐 당뇨 수치 높은 사람들이 담배 피고 술 마시는 거 봤어요, 여러분? 식사 관리 좀 빡세게 합니까? 오곡밥에 고기도 안 먹고 된장국에 야채만 먹고 씹어 먹고 토끼 새끼들처럼 운동 이빠이 하고. 근데 왜 결국에는 당뇨 합병증으로 죽냔 말이에요.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예? 그러면 안 죽으면 안 되죠. 그러면 도대체 현대의학은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일반적인 생활하고 일반적인 사회생활 하면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 일반적인 생활을 하고 일반적인 식사를 하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 치료를 받는 거지. 예? 아니 스트레스 건강관리 잘하라고 그것 때문에 질병 온다라고 그 얘기 들으려고 병원에 가나요? 예? 그러면 도대체 주는 치료제는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치료가 안 되는 바이러스 감염 질환은 치료가 안 되는 가짜 치료제라는 거예요. 그거는 세균 감염 치료제라는 거예요. 바이러스 감염 질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예? 단지 이제 여러분들이 치료라고 느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통증이 올 때, 예? 열이 나거나 통증이 오거나 고통스러울 때, 예? 그런 거는 이제 대증 치료라고 해서 소염제, 통증 완화제, 예? 그런 것들이죠. 예? 그런 거는 매우 쉬운 치료예요. 예? 진짜 획기적이었던 치료제는 세균 감염 치료제였죠. 근데 그건 바이러스 치료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00년 전에 만든 세균 감염 치료제 가지고 지금까지도 울고 먹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바이러스 감염 질환자한테도 그걸로 치료되는 척 거짓말 하면서, 응? 환자들하고 가족들한테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그거 보십시오. 유전병 가족력이라고 해서 주위에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야, 우리 아버지가 당뇨로 45살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형도 그 나이 때 돌아가셨어. 뭐 한 43살 때 돌아가셨나? 내가 이제 40살이니까 5년 있으면 나도 죽을 것 같아. 당뇨가 점점 심해져.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의사들이 당신은 유전병이다, 가족력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이게 가스라이팅이라는 얘기예요. 예? 유전병이 아니에요. 바이러스 복제 물질 때문에 아버지하고 그 가족들이 유전자가 변형이 된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거기에 질병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근데 왜 같은 나이에 일어나느냐? 응?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면역력이 높으면 질병이 발생하지 않아요. 응? 딱 여러분들 뉴스나 이런 데서 미디어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인체에는 바이러스가 모두 감염이 돼 있다라고, 응?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대의학이. 응? 그것도 사실이에요. 응? 그런데 언제 이게 발병을 하느냐?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이미 다 세포에 감염을 시켜놨는데 바이러스들이 면역력이 떨어질 때 그 바이러스가 활동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떠한 질병을 얼마만큼 일으키냐에 따라 일으키냐는 또 그 바이러스의 강도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도가 높은 바이러스를 슈퍼바이러스라고 그래요. 근데 슈퍼바이러스 강도가 높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의 4급의 바이러스죠. 4급의 바이러스는요, 면역력하고 상관없이 발생이 돼요. 면역력하고 상관이 없이. 그래서 지금 20대, 10대들도 고혈압, 당뇨, 관절염, 암, 희귀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슈퍼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4급의 바이러스라고 지칭을 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과거에는 이제 3급의 바이러스까지는, 응? 어떻게 발생을 했느냐? 아버지가 이제 위암을 일으켰던 바이러스가 자식한테 감염이 돼도, 응? 그렇게 강도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자식이 젊은 나이에는 이게 발병을 안 해요. 그러다가 아버지 나이 45세에 가까워지면서 이제 40세 넘어가면서 이제 발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혈압, 당뇨, 이제 염증 질환이 오면서 아버지 나이 45세쯤 되면은 이제 위암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이러스 복제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예? 그리고 바이러스에 그 면역력이 있으면 바이러스가 활동을 안 하기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같은 나이에 이 똑같은 질병이 일어나는 게 바이러스 복제 물질의 특성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의료인들이 국민들을 속인 거예요. 바이러스가 변형된 거 두 가지, 아빠의 바이러스, 자식의 바이러스 두 가지만 갖다 보여주면서 이거 보세요. 똑같죠? 똑같이 변형돼 있죠? 유전병입니다.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똑같은 질병이 발생하는 건 가족력입니다. 이렇게 속여왔던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바이러스 감염자로 등록을 시키고 재산을 받고 죽이고 있는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예? 그리고 의료인들이 그 모든 질환자들을 바이러스 감염자로 등록을 하고 있고요. 질병관리청에. 표본 조사를 통해서,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표본 조사를 통해서. 표본 조사요. 발음 못하게 하려고 펜타를 계속 쏘고 있어요. 응? 머리통에서 쫙 쏴요. 표본 조사 이거 발음하니까 발음 못하게 하려고. 병신 같은 새끼들. 응. 나치 새끼들. 응? 그래서 가족력 유전병이라고 왜곡을 시켜가지고 모든 질병의 원인과 책임을 환자하고 가족들에게 전가를 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야 자신들이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라는 거, 감염 때문에 오는 질환이라는 것만 감추면은 치료가 되지 않는 항생제로 정당한 치료를 하는 척 하면서 폼을 잡는 거죠. 다 하얀 가운 입고. 그놈아. 왜 폼을 잡을 수가 있어요? 아유, 선생님, 그래요? 유전병이에요? 가족력이에요? 살려주세요. 매달릴 거 아닙니까? 선생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럼 흰 가운 입고, 폼 잡는 거죠. 네? 그러려고 바이러스 감염으로 오는 질환이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고, 치료가 되지 않는 항생제로 계속 치료를 하는 척 하는 거고, 그래서 항생제 오남용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현대의학은 왜 모든 질환 치료에 항생제를 끊임없이 갖다가 때려 붓느냐. 그건 3개월 이상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네? 오히려 더 부작용이, 질병이 더 크게 발생해요. 네? 바이러스든 세균 감염이든 더 활동을 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 이상 투약을 하면은. 예? 면역력을 파괴해서. 어?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환자들하고 가족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그거 보세요. 환자들이 내가 스트레스 관리, 건강 관리, 식사 관리를 잘못해서 그거 염증 질환 일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내 자신을 탓하고 죽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못해서. 아유, 선생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예. 이 질환을 하면서. 그래 놓고 결국에는 또 이제 암, 희귀병으로 오면 또 거짓말을 하는 거죠. 말 바꿔서. 가족력입니다. 응? 유전병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유전병 치료하려면 이제 큰 병원 가야 되죠. 여러 가지 막 이제 재산 강탈하는 거예요. 치료도 못하면서. 난치병이라고 치료가 되기 어려운 병이라고 딱 못을 받고 시작하죠. 희귀병 같은 거, 암, 희귀병 같은 거. 예? 그래 놓고 이제 모든 검사 쫙 해서 거기 이제 제일 중요한 검사가 유전자 검사인데, 그건 바이러스 검사예요. 바이러스 감염 검사예요. 유전자 검사는. 바이러스 유전자 복제 물질 검사하는 검사예요. 유전자 검사는. 그런데 그게 바이러스 복제 물질 검사라는 걸 감추고 부모하고 자식하고 바이러스 유전자가 똑같이 변형된 것만 딱 보여주고서 유전병입니다. 이 지랄들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다 속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생 그 희귀병, 불치병까지 오기 전에는 내 자신을 탓하고 온 거 아니에요. 내가 건강관리 잘못해서. 아이고, 선생님 살려주세요. 온갖 좋은 병원 다 다니면서 다 갖다 바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 놓고 이제 결국에는 난치병, 불치병 와버리면 그제서야 이제 그제서는 또 유전자 검사,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사해 놓고 유전병입니다 이 지랄하는 거죠. 아버지의 병이 유전으로 유전된 겁니다. 아버지의 병이 유전된 게 아니고 바이러스 감염으로 유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러스를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얘기는 빼고 유전입니다. 이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양아치 새끼들이죠. 개새끼들. 사이코 새끼들. 네? 그러면은 평생 희귀병, 불치병까지 올 때 내 자신을 탓하고 왔는데 그때서부터 누굴 탓해요? 내 부모를 탓하게 되는 거예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응? 내가 40, 50에 어? 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말은 아버지 대놓고 딱 욕은 안 해도 응? 응? 어떻게 욕합니까? 그래도 부모인데 욕은 안 해도 그거 마음에 담고 응? 그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40, 50에 예? 가족욕 때문에 유전병 때문에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 그리고 내 자식도 그 나이에 죽어야 되고 예? 그게 여러분들 남 일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 사람들한테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에요 그게. 예? 그래놓고 이 새끼들은 스트레스 받지 말래요. 환자들에게 모든 책임과 원인을 전가하고 가스라이팅으로 전가해서 재산을 빼앗고 있으면서 스트레스 받지 말래요. 사이코 새끼들이죠. 어? 말이나 되는 짓거리입니까 이게? 어? 그래 온 거예요 여태. 어? 염증 3개월 이상 치료되지 않는 염증 질환자부터 만성질환, 암, 희귀병, 불치병, 난치병, 유전병, 가족력이라고 했던 모든 질환을 바이러스 감염 질환자로 전부 등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놓고 예? 그래놓고 결국에는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 긴급대응팀이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시켜서 감염자들을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제거한다라고 재산을 빼앗고 죽이고 있어요. 예? 이 미친 사이코 새끼들이 있습니까? 응? 이게 세계보건기구 의료인들이 하는 응? 응? 세계보건기구라는 데 매뉴얼이고 의료인들이 거기 합세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100년간. 미친 짓이죠 진짜. 인류가 수많은 사기 사건하고 경악을 금치 못한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많은 100년간 전 인류를 속이고 환자들의 고통을 그 환자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아픈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사람들이 그 환자들의 고통을 이용을 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뒤통수를 까고 거짓말로 그 모든 가스라이팅을 통해 가지고 그 고통을 자기 자체가 하고 자기 자책을 평생 하다가 자기 가족을 원망하다가 죽게 만드는 악마 새끼들이죠. 예? 그냥 우리는 항생제만 있고 바이러스 치료제는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발생되는 거는 바이러스 감염 질환이고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고통이나 좀 더 시간을 연장시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정당한 거 아닙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예? 환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자책하게 만들고 예? 자신들이 폼을 잡아야만 그게 의료인인가요?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질환자들을 바이러스 감염자로 등록을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한테 토스해가지고 긴급대응팀이라고 사륙을 하고 재산을 빼앗고 사륙을 하게끔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건가요? 이게 사이코패스예요 자꾸. 지금 그 자료를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못하게 하려고 황무 이빨 갖다 때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키자마자 글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찾질 못할 정도로. 어제 작업받은 건데 어제 밤에 작업하고 누웠다 지금 일어나서 밥 먹고 일어나서 쉬었다가 딱 보는 건데 글을 못 읽게 만드는 펜타닐 쏴가지고 막 어지럽게 만들고 막 정신없게 만들고 술 쏴가지고 막 타액 나오고 구토제 쏴가지고 막 그럴만하죠.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럴만해요. 응? 어마어마한 만행 아닙니까? 인류 최악의
인류의 고통을 모든 인류의 고통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신들의 배를 권위를 누리고 인류를 강탈해온 인류 최악의 인류를 모두 100년간 배신한 인류 최악의 사기니까 감추고 싶겠죠. 하여튼 대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열일합니다. 예? 인류를 죽이고 빼앗고 예? 뒤통수 까는데 아주 열일해요. 예?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깁니다. 아주 대단해요. 대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